11일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BJ 고추장입니다. 아, 벌써 3월 마지막입니다. 아유, 이거 뭐 참 이래저래 여러 가지 참, 참 많은 거시기가 있었죠. 어,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잘 극복하시기도 하시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뭐 나름의 고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3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월, 5월쯤 되면은 이제 조금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갑자기 또 이슈가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힘든 시기 같이 잘 극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안랩에서 V3 악성 코드 진단율 100%로 VB100 최신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안랩 소식 말씀드렸죠. 그 스팸. 아, 정말 그 지독한 그 스팸 메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안랩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바이러스 블러틴이 실시하는 2020년 첫 BV100이라는 이제 것에서 PC 보안 제품 인증 평가에서 진단율 100%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국산은 V3가 정말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막 컴퓨터가 막 XT 막 이런 거 XT, AT 이런 시절부터 5.25인치 큰 플로피 디스켓에 담겨 있던 그런 이제 그 간단했던 그 바이러스 진단 그 프로그램이 벌써 정말 이렇게 안랩으로 참 많은 바이러스들을 진단하는데 글쎄요, 워낙 지금 나오는 사실 현존하는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온 게 있지만은 뭐가 좋다고 사실은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떤 거는 뭐 요걸 잡는데 요걸 못 잡고 또 어떤 거는 또 그 못 잡는 걸 잡는데 또 다른 걸 못 잡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정말 백신 프로그램을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월 결제나 연 결제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하나는 정말 뭐 진짜로 바이러스를 잡는 건지 고객의 지갑을 잡는 건지 모르는 막 진단을 이만큼 해놓고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은 뭐 치료를 안 해주겠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지불해 보면은 막상 뭐 잡는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좀 일종의 쓰레기 백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도 이 안내 프로그램은 뭐 평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잘 잡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그 백신이니까 그래도 요 VB100 바이러스에서 진단율 100%로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안랩만 잡는 바이러스가 많죠. 근데 참 그것도 애매해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만 잡는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다른 애들은 못 잡는데 얘만 잡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없는 건데 얘만 잡는 것처럼 하는 건지는 잘 모를 때가 있죠.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건가요? 아, 그렇죠. 좀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 V3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저는 메가피 것도
바이러스가 잡았던 적이 있어서. 근데 참 그 바이러스가 안내 그 V3만 잡는다는 말에 크게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당한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멀웨어를 잡아주는 그 프로그램은 안랩에서 나온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소스도 크게 잡아먹질 않고, 이게 그걸 깔아놓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멀웨어에 대한 좀 그런 걱정은 조금 제가 덜 하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래요. 참 이 백신 프로그램은 하나만 깔아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위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는 깔아놔야 서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알약인가? 사실은 지금 V3보다 더 심각한 건 알약이죠. 알약은 정말 가끔 얘가 바이러스인지 백신인지 모를 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알약은 사실 좀 이스트 소프트가 그래도 알집으로 굉장히 그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었지만은 좀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치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뭐 저기 뭐 프로그램에 뭘 또 심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약은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정말 그냥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믿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한참 그래도 알지 지금 사실 알지 안 쓰죠. 리소스 한때는 정말 막 그 막 알집의 그 제작 일기 이런 거 막 이스터에그처럼 그 도움말에 가서 찾아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사장이 막 아유 이걸 만들면서 어쨌고 저쨌고 막 했던 그런 재미도 있어서 많이 쓰다가 근데 이제 워낙 리소스 문제나 그 시간이 너무 압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디집을 쓰고 있는데 반디집이 제일 깔끔하고 제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압축 프로그램으로 휙 넘어가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 안랩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백신 회사가 온라인 게임을 만들면은 그래도 온라인 게임은 바이러스에 안 걸리겠죠? 백신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을 만드나요? 예, 이팜 헬스케어에서 이 온라인 처방을 접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요즘 기사를 제가 이렇게 할 때 참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 노란 딱지가 붙지 않을까 이런 이런 걱정에 조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아 이거 그냥 휙 넘길까요? 어쨌든 예 온라인으로 접수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앱으로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갖고 보내면 그 약국에서 미리 조제를 해놔서 뭐 대기 시간 없이 이렇게 가서 이름만 대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 등록은 아직은 안 된 모양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문제가 지나가서라도 좋지 않을까. 굉장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둘러 넘어갈게요. 네, SK텔레콤이 이제
5G 상용화가 이제 1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뜰폰에도 5G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 별정통신사라고 하죠. 이제 그 SK, KT, LG 망을 쓰는 이제 별도의 이제 회사들. 그래서 그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임대료만 내고 이렇게 쓰는 거라서 기존의 그 3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알뜰폰이라고 하죠. 뭐 이마트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 5G 그 망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저는 LTE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한 5G로 넘어가려고 해도 실제로 그 데이터는 더 많이 줄지는 몰라도 기본 요금이 일단은 5만 5천 원이라서 살짝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그 뭐 돈 1, 2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LTE를 지금 거의 3만 원짜리를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5G로 해갖고 5만 5천 원을 낸다 그러면 좀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5G도 아니고 거의 그 5G 쓰는 사람들도 설정에서 5G 옵션을 끄고 LTE 옵션으로 키고 해야지 그나마 잘 된다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정말 그 순정 5G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일단은 지금 다이소 같은 데를 가도요. 알뜰폰을 5천 원에 이렇게 유심 카드를 파는데 굉장히 싸요. 10기가에 뭐 2, 3만 원 정도 10기가 데이터를 막 쓸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5G를 이렇게 알뜰폰에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본 요금이 한 3만 원 정도면은 거의 LTE 가격이니까 이 정도면은 5G 폰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용 이제 폰이 아니라 이제 자급제 폰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느 통신사나 뭐 어떤 유심이나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화기들을 이제 구매를 하신다면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알뜰폰을 쓰시면서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이제 LTE 때까지는 뭐 SK가 뭐 최고네 뭐네 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전화기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기본이고 사실 통신사는 그냥 망만 제공해주는 부분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LG가 전화가 잘 안 터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화기가 약간 좀 통신 불량 폰이어서 어,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이제 뭐, 그, 통신사마다 자기네들 폰에 갖고 막 뭘 심어놓고, 오히려 요즘에는 통신사 자체 뭐 어플 이런 거 깔려 있으면은 귀찮아서 막 그 검색해서 찾아서 그 지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급제 폰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자급제 폰에 이렇게 알뜰폰 유심을 꽂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5G, EX요? 예, 5G가 아닌가 봅니다. 예, 맞아요. 그, 5G는, 오지는 오지에서 안 터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LTE가 더, 그거 되죠. 사실 LTE도 초창기에는 3G를 더 많이 썼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망이 확장이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5G화가 되겠죠. 어쨌든 그 안심 데이터 300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뭐 25% 저렴해서 뭐 3만 9천 원에서 3천 원을 인하하니까 3만 6천 원 정도에 쓸 수 있게 돼 있네요. 아, 정말 6G, 7G, 8G 이렇게 나올래나요? 과연
과연 오지. 근데 사실 그 무선 주파수가 숫자가 작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대역 폭이라고 하나요? 그게 넓고 그 숫자가 높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강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닌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육지는 바다에선 쓰지 않는 걸로. 아, 그렇죠. 그래서 포지를 많이 쌌죠. 다 포지를 사지 않으면 안 돼서 다들 포지. 지금 거의 없죠. 그 2G, 3G 쓰시는 분은 거의 없죠. 제 주변에 2G를 쓰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LTE를 쓰기 때문에 뭐 5G로 전부 다 넘어갈 이제 날이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GS25에서 업계 최초로 냉장 택배 픽업 보관함 박스 25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5G라서 오징어 보내주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이 박스 25가 이제 사실 그렇죠. 편의점에서 이제 택배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대중화됐죠. 우체국이 좀 멀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택배 박스를 이제 냉장 박스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거를 택배로 받아도 내가 당장 수령을 못 받을 때 여기 GS25에서 이 냉장 그 상온 픽업 판매로 넣어놓으면은 신선하게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제 점점 모든 게 이제 온라인화가 되고 대형 마트가 점점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남는 거는 이제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요즘에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먹는 거, 쓰는 거, 이 택배며, 여러 가지, 진짜 편의점에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 냉장 택배 상품이 GS25에 도착하면은 고객한테 이제 알림 문자와 함께 QR코드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25에 설치된 스캐너에 전송받은 QR코드를 갖다 대거나 비밀번호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게 이제 열려서 상품을 찾아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대면 접촉이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샐러드 배송업체인 프레시코드와 제휴를 했다고 하고요. 뭐 상품 주문한 고객한테는 강남 송파 일대에 50개 GS25를 통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만 먼저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800여 점포까지 이제 늘린다고 하니까 아마 올 말에는 서울에서는 웬만한 곳에서는 이런 냉장 이제 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굉장히 이분 모델 같지는 않고 거의 여기에 있는 점원 같은데 굉장히 소문이 이렇게 엄청 잘 꺾여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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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야, 아마 이게 조명 때문에 더 이렇게 확 꺾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한 손놀림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위치에서도 박스를 들기가 되게 편하네요. 아우, 저도 이렇게 잘 안 꺾이는데. 뭐, 쌍용 자동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성장 동력 확보 위한 내부 혁신 역량 강화 나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쌍용 기사를 갖고 온 거는
그냥 개인적인 저만의 그 쌍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갖고 온 기사예요, 사실. 그 쌍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약간 동네북 아닌 동네북 이미지잖아요. 막 대우에 넘어갔다가 인도에 넘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정말 하는데, 사실 쌍용 하면은 무쏘나 코란도처럼 정말 그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육중한 그런 괜찮은 그 RV, SUV를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외국의 그 랜드로버처럼 한국에도 쌍용이 좀 그런 이제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그 좀 단단한 그런 SUV가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은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무슨 로디우스니 뭐니 막 이렇게 갑자기 조금 이렇게 좀 황당한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코란도도 그냥 일반적인 SUV가 돼 있죠. 그나마 티볼리가 조금 이제 좀 단단하게 이제 좀 이쁘게 디자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쌍용은 좀 예전처럼 그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상용차들, 그런 SUV 차량들을 만들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 코란도 2는 안 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코란도를 다 한 대씩 몰고 다녔었던 그래 던 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 정말 참 이쁘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디자인도 다시 좀 쌍용 같은, 쌍용다운 좀 예전에 그런 칼리스타를 정말 좀 비운의 차량이지만 칼리스타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차들이 좀 나오면 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에 한번 기사를 올려본 겁니다. 어, 이거 처음 보는 개그인데요. 쌍용 자동차가 바퀴가 빠지면 싸요 자동차. 맞네요. 맞아. 뒤에 받침이 다 이응이 있으니까 그걸 바퀴로 따져서 싸요 자동차. 엄청난데요.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그때 이 쌍용이 나올 때 사실 그렇죠. 국산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한글 좀 네임을 많이 썼었죠. 가장 좀 뭐 시발 택시부터 해가지고 현대, 기아, 쌍용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너무 이제 한국적인 뭐 더블 드래곤 막 커플 드래곤 막 이런 뭐 이름도 있겠지만은, 사실 좀 그나마 쌍용은 로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그 SM하고 쌍용 로고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로고를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회사는 현대기아가 아닌가. 차는 너무너무 이쁜데 막 대문짝만하게 그 옛날 그 로고가 박힌 현대 차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좀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조금 좀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어, 하여튼 그런 자동차를 조금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쌍용차, 뭐, 나름 쌍용의 그런 내부 사정은 있겠죠. 속사정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동차가 이제 퍼포먼스의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퍼포먼스보다는 이동성, 그 다음에 뭐 가족성,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굉장히 더 이제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랜드로버가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차는 아니어도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보아왔던 그런 랜드로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네,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네, 재밌는 짤방 탑 10입니다. 그 데일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좀 뭐 마성의 짤방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탑 10 말고도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항상 그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항상 그 여자친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짤방들이죠. 그 여자친구의 바라는 점은 그냥 먼저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는 예의 아니냐? 이 PD야 이런 내용. 그냥 항상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사람의 뭐 그런 거나 행동이 나오면 이 짤방도 많이 나오죠. 한때는 조금 뭐 했는데 지금은 뭐 그닥이지만 어쨌든 이 짤방도 굉장히 유명한 짤방이고 이, 이게 헬렌 킬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파이 그림은 정말 너무너무 아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참 이걸 그리신 분의 센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은 옛날 한 70년대 그 영화 간판이 생각날 정도로 아이들의 동심을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짤방 다 아시죠? 그 잘림 방지의 그 약자, 잘림 방지. 그러니까 그 그림은 없고 글씨만 있는 글이 자꾸 이제 삭제가 되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삭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이미지를 올리다 보니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처음에는 뭐 잡다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림 방지용 이미지다라고 하면서 되게 인기를 타면서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도 유명한 아직까지는 되게 오래 생존하고 있는 용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중 이제 10개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최민수의 그 Do you wanna holiday 그거였나요? 그 헐리데이에서 그 나왔던 총짤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진지하고 좀 약간은 좀 무서운 장면인데 이 특유의 이 캡처 사진이 인기가 있었죠. 이거 무슨 이제 뻘 소리를 막 뻘글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짤방들이 많이 왔죠. 답글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여기 눈도 렌즈를 꼈고 이 금리 이런 미소 이게 굉장히 좀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리고 이 비닐 우산까지 뭔가 굉장히 좀 참 많이 한때 진짜 많이 올라왔던 짤방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팔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왕뚜껑 광고에도 이제 패러디를 했었죠. 이제 그때 헤어스타일, 금리 그런 것까지 이제 요 반지까지 재현을 해서 이제 총 대신에 왕뚜껑을 들고 있는 이제 이제 이런 광고로 이때도 좀 한참 그 좀 엽기 광고 같은 게 유행을 하던 때라서 이런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이 왕뚜껑 광고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짤방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은 이제 네 연기자 김승수님의 팝콘 짤인데요. 또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사실 굉장히 그 진중한 연기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좀 많이 젠틀한 그런 이미지인 이제 그 김승수 배우님이 그 드라마 깍두기에 출연했을 때 공포 영화를 관람하면서 이제 팝콘을 들고 있다가 하다가 한때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캡처가 돼가지고 한때 또 인기 있게 이제 왔는데 그 이런 짤도 굉장히 많았죠. 그 뭐지? 그 온라인 게시판에서 갑자기 뭐 A와 B가 그 댓글로 막 싸우기 시작하면은 와 팝콘 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팝콘 짤 같은 거 많이 올라왔거든요. 팝콘 먹으면서 싸움 구경한다고. 그리고 영화에서 팝콘을 먹듯이 이런 재밌는 싸움 구경은 팝콘을 먹으면서 뭐 본다 이런 그런 때와 또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것도 참 많이 재밌었던 그런 짤이죠. 그거는 팝콘 TV고요. 팝콘 TV. 팝콘 TV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스트림 방송이 나오고 수많은 그 흔히 얘기하는 역캠 그 방송국으로 유명하죠. 팝콘 TV는.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예. 손현주 배우님의 거짓 짤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좀 진중하고 약간 좀 그 사위감, 괜찮은 사위감에 항상 그 오르내리던 이제 그런 배우님인데 완전히 진짜 망가진 이런 거짓 짤 이 하나로 완전히 그 새로운 인기를 얻게 되셨죠. 예, 진짜 이게, 근데 사실은 거지가 아니라 그 운명 철학자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 철학자인데 그 운명을 너무 그거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그런 이미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분장 같은 경우도 신문지 같은 거를 이제 불에 태워서 나오는 이제 검댕이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직접 이렇게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 샷 자체가 이제 현장 토크쇼 택시인데 시켜주면 잘합니다. 예, 여기 거지 연기 선구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마석 MC가 거지 연기 그 선구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손현주 배우님이 아 저거 언제 없어져? 라고 했던 이제 그 장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지 아니고 운명 철학자예요. 책을 쥐고 있잖아요. 라면서 이제 MBC 2004년도에 했던 MBC 베스트 극장 형님이 돌아왔다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맡았던 역할을 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면도 정말 심심치 않게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예, 인생 망했어요. 막 이런 이제 댓글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그런 짤이고 그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되면은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짤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조세호.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프로 불참러라는 그 별명이 생겨서 그 양배추에서 이제 조세호로 이름을 다시 바꿔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이 김용국 님이 갑자기 그 세바퀴에서 조세호 씨한테 왜 안지욱 결혼식에 안 왔냐고 막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다그치는데
아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막 반격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지금도 가끔 이런 프로 불참러 해가지고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고 가끔 뭐 해피투게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왜 안 오셨어요? 뭐 어떻게 가요?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또 가끔 정말 심심하게 내용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새의 유라, 따뜻한 가슴, 자본주의 하체. 참 이거는 사실 짤보단 이 제목이 너무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대단한 이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쇼 챔피언? 이게 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멤버가 춤을 추다가 이제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이 걸스데이 유라가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지만 지금 노래가 재생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춤을 춰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의 움짤이거든요. 근데 이 움짤이 되게 인기를 얻었던 게 넘어지면서 이 팔 모양도 그렇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잘 느껴지는데 하체는 계속 다리는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사실 걸그룹이나 이제 이런 가수들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에서 뭐 넘어지거나 이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가끔 방송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 방송사고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방송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 분은 그 걸스데이 미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짤도 짤인데 지금 봐도 정말 이 따뜻한 가슴과 자본주의 하체라고 제목을 지으신 분은 정말 그 문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멤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왜냐 바로 옆에서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위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영화 베테랑에서 맷돌에 어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네 뭐 하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좀 강렬하죠. 이 대사도 굉장히 강렬했는데 게시판,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씨로 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써진 것들 아니면 이 사진을 쓸 수가 없어서 뭐 그림으로 대체한 것들 뭐 해서 그냥 어이가 없네 해가지고 이 짤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인가? 제가 요즘 맛있는 녀석들 유튜브에 좀 많이 빠져갖고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도 맷돌에서 이런 연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은 4위네요, 4위. 네. 김광규님의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 그, 탈모 방지? 광고에도 탈모약, 탈모 방지약 광고에도 나오셨죠? 근데 어느 순간 요 사진과 함께 당신은 탈모빔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탈모빔을 맞은 이유로 30초 안에 댓글로 자라나라 머리머리라고 쓰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남아있던 모든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됩니다. 해가지고 이 짤방만 올라오면 댓글에 이 수많은 댓글들이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렇게 했던 지금도 좀 머머리라 그래가지고
아니, 굉장히 좀, 대머리.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많이 희화가 돼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이 짤이 도는 게 이제 나 혼자 산다인가? 해서 이제 김강류 님이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거에 이제 자주 나오면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생긴 짤인데 정작 본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투게더 4에 출연했을 때 이제 당신은 탈모병에 맞았다는 얘기를 갖고 나왔더니 어쩐지 기사에 자라나라 머리머리라는 댓글이 많더라라며 이제 뒤늦게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왜 자꾸 자기가 나온 기사 댓글에 이렇게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됐는, 그러니까 일종의 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꼭 굳이 이 짤방이 아니더라도 이 자라나라 머리머리는 일종의 하나의 또 밈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어, 많이 그냥 고유어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다음은 김혜수님의 죽겠어요. 굉장히 진짜 그 캡처를 적절하게 했어요. 이 모습, 이 표정, 이 대사, 이 자막과 함께 정말 잘 어울리죠.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김혜수 배우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포털 사이트에 김혜수를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죽겠어요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영화 촬영 중에 춤 연습을 했던 이제 김혜수 님이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 이렇게 하던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죠? 정말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입만 웃고 있는, 이게 참,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던 게 아닌가 하고, 뭐 웹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패러디가 됐던 그런 짤입니다. 이 순위의 기준은요, 데일리라는 곳에서 만든 순위를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순위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 나타내보자.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긴 했지만 사실 다 나름 재밌는 짤방들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2위에는 심은경 배우님의 헥토파스칼 킥. 저는 이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이게 이제 와이어를 메고 날라차기를 한 장면인데 되게 적절하게 밑에 이제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24m 뭐 요 짤이 같이 캡처가 되니까, 그리고 이 화면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들려서 굉장히 이 킥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밑에 이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때 엄청나게 많이 인기를 끌었던 그런 짤입니다. 근데 이 날라차기를 했던 배우가 심은경 배우라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심은경 배우님이 어린 아역 시절에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단팥빵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파생된 짤들이 쭉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더블 헥토파스칼 킥이라고 하고, 이렇게 게임에도 패러디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축구 태클 거는 장면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짤방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합성겔이라 그래서 DC 합성겔이라 그래서 이제
합성 필수 짤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짤들을 모아서 이미지에 막 갖다 붙이고 그걸 영상으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시판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좀 뭐 여러 가지 한참 그 플래시로 동영상을 만들던 때라 그럴 때 이런 이제 합성 짤방거리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름 뭐 명예 전당까지도 올라가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뭐 서버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없어져서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짤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짤방은요. 김먹방이죠. 김먹방.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장면 때문인지 몰라도 이 하정우 배우님이 영화에 출연할 때 감독님이 꼭 한 번씩은 먹는 연기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이 김 한 장을 먹더라도 굉장히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참 그 영화 먹방계의 어떤 지좋은 배우님이 아닐까. 요즘에 뭐죠? 그 모히또의 그 이병헌 배우님도 그 당시에 막 라면을 너무 맛깔나게 드셔가지고 그 먹방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쨌든 정말 거의 원조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먹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사실 이거 김 말고도 뭐 컵라면, 뭐 소세지, 어묵, 뭐 감자기 여러 가지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은 이 영화, 이 황해라는 영화에서 그 하정우 배우님이 먹었던 음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구나미 세트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가 굉장히 진중하고 좀 잔인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쪽으로 유명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그 많이 봤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요 헥토파스칼 킥하고 요 거짓짤 그리고 요 총짤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재미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만큼의 임팩트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짤입니다. 이 짤은 뭐 이렇게 웹툰 같은 데서도 꼭 뭐 먹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옛날 개콘에서 이제 그 북한 그 조선족들 그 보이스피싱을 희화한 그 개그 코너에서 그 꼭 이렇게 두목이 등장할 때 옆에 두 명의 개그맨들이 막 김을 먹으면서 그런 등장을 했던 그런 장면으로도 유명한 그런 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요, 네, 머그컵입니다. 그 사라진 종이컵의 비밀 해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일회용 종이컵을 안 쓰는 걸로 이제 점점 해가면서 머그컵이라든가 뭐 텀블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기에는 좋겠지만은 뭐 어디다가 놔두고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다가 텀블러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좁게 돼 있죠.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하려고 만든 머그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굉장히 좀 크고 넓죠? 이게 용량이 490ml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 그러니까 텀블러
텀블러들은 대부분 스텐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스텐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깊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스텐 특유의 그 쇠맛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그 세라믹이라서 이 입에 이렇게 갖다 대도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배임이 없고 세척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독일에 있는 그 코르크를 사용했는데 이 코르크를 사용한 이유는 머그컵이 전체적으로 다 뭐 도자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밑이 이렇게 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놔두면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좀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코르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미끄러짐도 방지를 하지만 머그컵을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놨을 때 빵 하는 소리가 안 나고 코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조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뭐 2중, 3중 이렇게 코팅을 해서 뭐 이제 찬 음식 뜨거운 거 뭐 음료를 먹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가격은 33,900원인데 요즘 텀블러들 조금 괜찮은 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을 내긴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무실에서 이런 머그컵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머그컵을 드시는데 양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디즈에 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스텐, 도자기, 코르크 뭐 해가지고 저는 이 세라믹 코팅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주둥이가 이게 넓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텀블러가 몇 개 있지만은 이렇게 겉에 사이즈보다는 안이 그 보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구멍이 작고 깊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잘 못 닦으면은 거기서 또 냄새도 나고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머그컵 하나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삼다수 같은 이 일회용 페트병에 물 담아다가 그냥 벌컥벌컥 좀 마시긴 하는데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칫솔 살균기입니다. 칫솔 살균기. 살짝 그, 음, 약간 그 사막여우님이 등판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칫솔 살균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칫솔 전체를 이렇게 넣고 살균을 하는 그런 거. 저도 예전에 뭐 포인트로 이거를 한번 받아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살균기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디폴트한 칫솔을 외에 뭐 예를 들어 뭐 오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잡이가 굉장히 두터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칫솔을 내가 원하는 칫솔을 쓰지 못하는 단점도 굉장히 좀 많고 일단은 사이즈도 굉장히 좀 커서 작은 가방에는 넣고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무게도 한 반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줄이고 죄송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줄여서 이렇게 칫솔 모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있어서 통풍도 잘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살균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이걸 쓰면은 건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면 그 칫솔의 건조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4분으로도 좀 뭐
그 불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기능을 켜서 한 8분 정도 하면은 건조가 바짝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 칫솔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만들고 이제 5세대를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UV LED를 살균하고 뭐 75도로 유지를 해주고 뭐 이중 환기구로서 뭐 공기순환도 잘 되니까 곰팡이 같은 것도 끼지 않겠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 오픈으로 충전을 하니까 일반 뭐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기를 충전하던 그 잭으로 같이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고 어, 이것도 이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세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이 4시간 정도면은 그 완충을 하는데요. 완충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약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충전 안 하고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배터리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어떤 압박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뭐 건전지를 넣거나 아니면 충전을 하면은 뭐 조금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충전을 해야 되거나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크기도 작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데도 한 보름 정도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99.9% 정도 이제 막 살균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이 21,900원이 22,0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머그컵보다는 싸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써볼까라고 생각을 잠깐 하다가, 제가 칫솔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어쨌든, 네,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 같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으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펀딩 제품은 이렇게 생긴 골인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주파, 맥주파, 뭐, 막걸리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편하게, 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 하나가 맥주죠. 근데 이제 맥주를 보통 이렇게 거품이 없이 이렇게 많이 따르긴 하지만, 거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거품을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축 따라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이 거품을 되게 부드럽고 되게 미세하게 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법도 간단한 게 이 캔맥주가 그 뭐 이렇게 모든 맥주캔 뭐 250ml부터 500ml까지 모든 제품에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거품기라 그러면은 이제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뭐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은 맥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세척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약간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냥 이 주둥이 부분에 그냥 요 부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꽂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키면 굉장히 그 초음파 그 뭐 초당 4만회라고 하는데 이게 막 진동이 막 오니까 이 거품을 따를 때 이 진동에 의해서 맥주가 거품이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좀 있어요. 36,000원 정도 가격인데 캔맥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뭐 간단하게 돼 있죠. 그냥 끼우고 따르면 끝. 세척 노, 충전 노, 이렇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사셨고요.
정말로 그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의 그 3월의 마지막 방송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이게 사실 그 매주 매주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이고 쉽지만은 않은데 이게 정말 정말 좋아하실까? 괜찮을까? 내가 이 내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정말 큰 일이 없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식들과 함께 또 재밌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되게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용과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말과 이런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